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떨어질 이유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9월 달이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11월 달 FOMC까지도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드라마틱한 반전? 예.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11월 달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지금 아시겠지만은 원래 FOMC의 기준을 9월 달로 뒀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동결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하냐 마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포지션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증시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불확실성.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9월 FOMC가 문제가 아니라 11월이라고 하시면 이 불확실성이 네. 11월까지 계속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는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거 그냥 빼도 된다라고 봐요. 9월 달은. 9월은 빼고?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동결 쪽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동결 쪽 예측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거고요. 예. 정말 운이 없게 인상을 한다? 그럴 일 없겠지만은 예.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더 빠지겠죠. 그러면 12월 달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단기채하고 장기채 금리가 같이 올라가요. 예, 맞아요.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시장이 양해지를 걸었다고 봐요.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롱숏 다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숏 다 잡아놓고 한쪽에 손실을 하든 한쪽으로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익 포지션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지 포지션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땐 파월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너무나 지극한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빤하다라고 봐요. 뻔하다.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게 네. 또 이제 유가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유가라는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9월 달 FOMC도 그렇고 1월 달 FOMC도 그렇고 유가에 대해서 파월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가장 중요한데 파월도 알 겁니다. 이게 공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 그러나 10월 달에 정책 실패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때 반성 많이 했어요. 말 갑자기 반성을- 바꿨다. 네. 보도가 얼마나 이제 강하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반성을 그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은 되게 신중해요. 알고 있지만은 이 변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안 되니까 신중한 거죠. 데이터 플러스 앵무새 해서 데이터 무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긴축 사이클 막바지에는 네네.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가 고정 멘트예요. 네.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지만 다른 연준 위원들도 다 데이터 의존으로 말 바꾸고 네네.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경로 근데 예측이 힘든데. 예. 그거는 맞는데요. 그거는 맞는데 그 이전에 의장이었던 옐런 의장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은 예. 지금 파월은 시장이나 이제 경기 지표에서 끌려가고 있고요. 그 그래요? 이전에 옐런 같은 경우는 예. 주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앞으로 인상할 거다, 동결할 거다, 인하할 거다 이거를 꾸준히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시장이 이 포지션에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위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게 안 돼요. 왜 참- 그렇다고 보세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성향인가요? 예. 어찌 보면 이렇게 고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파월이 어찌 보면 꼬장꼬장한 생각 고집 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책을 하는 거 예.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근데 조금 이제 옐런을 할머니라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옐런 옐런 현재는 할머니 같은 재무부 경우는 장관. 예. 계속 그냥 고집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땐 차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예.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유가라든지 식품 가격이나 이런 영향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시장 포지션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시장 포지션이란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파월이 끌고 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월이 보시는군요. 어떤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것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고 시장 영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포지션을 다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이 11월 달까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네. 급락도 급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네네. 장, 박스권에 갇혀서 지루한 횡보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스권 이렇게 그래도 파동이라도 있죠. 이거는 그냥 지지부진. 파동도 없는 지지부진 장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네. 해야 될까요? 그게 섹터 그러니까 대응을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2차 전지도 문제고 지금 좀 걱정이고 나머지 어제 좀 반등 보였었던 것도 지금 슬슬 차익 실현 매물 좀 계속 나와요. 네네. 이쪽도 그렇고 이런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유가는 빼버리고요. 2차 전지도 빼버리고 그리고 이거 빼라고요? 왜요? 네. 유가는 공급적인 요인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은 추가 감산이잖아요. 네. 중국이라든지 뭐 어떤 섹터가 유가를 많이 산다. 사가지고 수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보면은 감산인데 저게 지속이 될 수는 없어요. 저 효과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100인 상황에서 네. 공급만 80, 70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수요는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 축소를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보는 거고 2차 전지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단언했잖아요. 안 본다고. 그러니까 7월 26일에 에코프로가 150만 찍고 네. 그때 고점이 나왔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승해서 이제 분위기 좀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엔터 정도? 연말에 엔터 반도체.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괜찮았다가 조금 쉬었는데 네. 그 쉬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접근할 만한 어떤 매력 포인트를 좀 저는 올렸다고 봐요. 그럼 엔터 같은 경우 좀 봐준다 보고 SM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전 돌파를 한다라고 봐요. 전고점도 보고 반도체 장비 엔터. 같은 경우는 예. 잠깐 엔터 그러면 탑픽이 탑픽은 SM이요 지금은. SM으로. 네. 아니요 하이브요. 하이브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으로는 SM을 보는 게 맞고요.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뉴진스 팬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팬심으로. 팬심으로 하이브 죄송합니다. 팬심으로는 네. 하이브, 객관적으로는 시장에서 분석하는 증권가에서 꼽고 있는 탑픽은 SM. 네.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반도체하고 엔터 좀 네. 중심으로 보자,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슈로 네네. 볼만한 이제 일정들 과거에 좀 정리해 드렸고요. 애플이랑 마이크론 범용 반도체 쪽이고 이 아래쪽은 AI 반도체입니다. 네. 첨단 반도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범용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낸드 가격 네네. 반등 가능성이 트렌드포스에서 보고서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디램은 일찍 바닥 잡았다고 평가가 되고 네네. 낸드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낸드 많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이랑 PC인데 여기 시장이 워낙 지금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낸드 가격은 계속 떨어졌었는데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 네. 올릴 거다, 감산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성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제가 하나 놓치신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서버. 서버. 결국 서버? 이거 봐야 돼요. 저장 네? 장치, 서버하고 저장 장치 봐야 돼요. 지금 좋은 쪽만 계속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디램 그러니까 지금 네. 만약에 시장이 좋아가지고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테슬라 이슈, 뭐 엔비디아 이슈, 뭐 이렇게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소부장 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버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모건 스탠리의 조세 무어 이분이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7%가량 차지하는 게 서버하고 저장 장치입니다. 네. 그럼 서버 저장 장치의 또 절반 정도가 뭐냐면은 SSD예요. 근데 SSD가 뭐냐면은 SSD 컨트롤러가 있고요. 네. 컨트롤러 뒤에다가 낸드를 병렬식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조세 무어가 얘기를 한 것처럼
만약에 AI 반도체 수요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 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당연히 SSD에 대한 SSD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SSD에 뭐가 들어가냐? 낸드가 들어가요. 낸드. 그럼 어찌 보면 트렌드 포스의 전망치가 적절하게 나온 걸 수도 있고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여기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SSD 컨트롤러, 네. 낸드는 다들 아실 거고 네. 이 낸드를 병렬화시키는 그 제일 앞에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SSD 컨트롤러. 네. 요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파두. 파도. 어제 파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아. 괜찮았다고 입고 좀 달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SSD 컨트롤러 관련돼 가지고 네. 이 IP 설계 자산을 노바칩스 쪽으로 공급하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연결해주는 쪽에 네. 주목을 더 하시네요. 파두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존 낸드 관련해서 소부장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소부장단은 괜찮겠죠. 뭐 디램 쪽이란지 뭐 얘기 나오는 것도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종목들을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다 몰라요. 네? 다 몰라요. 많아요. 예. 괜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항상 새로운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저는 죄송합니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공인무 다 있잖아요.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이게 등록 다 알잖아요. 솔직히 다 장비조 다 알잖아요. HPSP. 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명감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 안 된 종목들 이런 종목 있었어? 예. 이런 제가 조금 이제 생각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종목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도 신축이 좋고 자동차도 신차가 낫잖아요. 중고차보다.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 앞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앞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골라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식하는 범용 반도체 관련 기업. 보면 반도체 중에서요.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디램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디램으로.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가지고 최근에 유진테크 정도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진테크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서. 뭐 그런 것들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어쨌든 이슈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기존의 이제 디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다들 잘 알고 있는 원익 IPS, 뭐 AP 시스템 그리고 유진테크 정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네. HBM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뭐 네. 그와 관련된 인텍플러스 뭐 이런 것들 기가비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다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범용 반도체가 아래 네. 선단 공정, 전 공정 쪽이고 차세대 디램 쪽으로 보면 TLB고 뭐 기판 쪽이라고 하면 메모리 회복 신호가 나왔을 때 반응 보이는 게 BGA 쪽이고 요 나머지는 이쪽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추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휴대폰이라 보시면 되니까 이건 빼고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근데 다 뭐 제가 볼 때는 DDR5도 그렇고요. HAB, 뭐 AI 반도체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큰 네. 범위로 보면 사실은 AI 반도체도 네네. 우리가 담당하는 건 거의 이제 메모리 쪽이잖아요. 네네. 예, 뭐 연산 반도체도 다 중요하지만 연산 반도체에 또 필요한 건 연산할 때 계속 메모리 안에서 저장 장치에서 계속 끄집어 와서 연산을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어차피 이제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바늘의 관계인데 실이 먼저냐 바늘이 먼저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쭉 정리를 이제 했고 네. 종목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매력도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접근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네. AI 반도체 관련 HBM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네. 디램랜드 쪽이 더 나을까요? 일단은 여전히 아직까지 HBM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HBM. 네, HBM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후공정 쪽으로. 후공정.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에이펙트. 네네. 예. 이것도 후공정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하이닉스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 종목도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C랩. 예. 요것도 엔비디아 관련주. C-랩. 네, C-랩. 이 종목도 보니까 C-랩. 또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어떤 회사인가요? C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AI HBM 성능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잠시만 그게 아닌데 그건 다른 회사인데 제가 하전 너무 안 되니까 좀 헷갈리는데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 엔비디아 파트너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또 예전에 말씀드릴게요. 게이밍으로 붐업 됐을 때
그거 이제 아마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기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정확히 그건 아마 기억이 GPU 쪽 관련된 종목인데 그게 예. 그거 쪽은 아니고요. 그쪽은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쪽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해 아, 주시죠. 예, 예. 일단 C랩도 유효하다는 네네.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이제 범위가 넓어가지고 네. 하나하나 예, 가끔은 헷갈려요. 예. 이게 여름 많은 종목을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종목 얘기하다가 이게 맞나 잠깐 아, 한미반도체 오늘 반등하는데 그건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한 번만 안 봐요. 한미반도체는 안 본다고요? 네. 왜요? 위치적으로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위치로 네, 부담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아, 투자 성향입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투자 성향 보면 계속 이제 신선한 걸 던져주는 이유가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에서 네네. 수익을 내자는 그런 네.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런 말씀드린 게 점은, 제가 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초에 이스페타시스를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이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기존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기존 종목들 알고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편의점 가다 원 플러스 원 기분 좋잖아요. 예, 투자 성향이 그렇다는 점. 예,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반도체였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7년 만에 중국에서 네. 대규모 방한 마케팅에 들어갔습니다. 국경절 중국인 관광객 잡기에 나선다는. 네네.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모로 기사화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봐야 돼요. 예. 예전처럼 이렇게 리오프닝 잘 확장시켜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냥 의료관광, 카지노 요쪽만 일단 압축시켜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의료관광과 카지노만. 네네. 그리고 거기다 면세점도 하나, 면세점 2개, 호텔신라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 정도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는 뭘 보고 있냐면요, 그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노진이라는 종목을 봤었는데 흐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노진은 무슨 회사예요? 탈모. 탈모 관련. 네, 아. 탈모 관련 회사인데 이게 그 화장품은 제가 왜 말씀 안 드리냐면은 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성비 이슈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차오 이 두 개 이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이제 외국산 화장품들의 인기가 중국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자국 내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웃긴 게 또 네. 이제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라 면세점도 그렇고 보면은 가장 사람이 또 많은 부분이 또 화장품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제 해외 나가면 좀 가볍게 나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선물 지인한테 한번 주자라고 했을 때 간식거리하고 화장품이 가장 사기가 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화장품 매출도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국 얘기할 때 나왔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만큼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 뭐 그 그렇군요. 이전에 아시겠지만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번외잖아요. 네. 어찌 보면 매출 구조가 탈중국이 완성이 된 회사들이잖아요. 아, 네. CNC 인터와 네, 클리오, 그렇죠. CNC 인터널 북미 쪽,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이런 것들. 아이패밀리 네. SC는 일본 쪽.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하고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도 결국 이제 매출서 다변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탈중국이 좀 진행된 회사들 위주로 해서 일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 본토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화장품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미없을 수 있다. 의료관광 쪽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요즘 시세 나오는 쪽이 보톡스로 알고 계신 보툴리늄 톡신 제제하고 네네. 메디톡스? 필러, 메디톡스 포함해서 필러도 이제 추가가 네. 되고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 기기 쪽도 그쵸. 뭐 같이 네. 엮이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비침습 시술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가 예. 많더라고요. 예. 뭐 이게 5일, 7일 동안 이게 다 이제 시술 다 받고 돌아가시는 정도 되다 보니까 의료기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쪽을 일단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카지노, 의료관광 말씀드렸죠.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 종목 언급 많이 안 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 옷 회사로 더 많이 부각이 돼서. 근데 2분기 실적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좋지는 않았는데 화장품하고 이제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요쪽은 되게 좋았어요. 고가 라인 그쵸. 브랜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거의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카지노 같은 롯데 관광개발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예.
지금 이제 어차피 중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그 소득이 좋으신 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소득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쓸 거냐 예.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쪽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인 전용이잖아요. 예. 그럼 그쪽으로 가게 되면 카지노 거기 보는 게 맞고 고가 화장품 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 호텔 신라가 또 제주에 면세점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고가 화장품 거기서 사겠죠?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숙박 숙박까지 네, 해서 하게 되면 호텔 신라를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고가 화장품 매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선한 종목이다 하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